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국토인식의 변화 단원에서 전통적인 국토인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중에 풍수지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풍수지리 사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를 반영한 인테리어 한번 공부하도록 할게요. 풍수지리적으로 현관 정면에 거울을 두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거울은 반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기운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다가도 거울이 있으면 반사된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가 자는 침대를 상상했을 때 머리가 북쪽을 향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풍수지리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북쪽은 죽은 사람이 시신을 묻을 때 머리 방향을 북쪽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자기 침대에 누웠을 때 머리가 북쪽으로 향하게 되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침대 위치를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풍수지리적으로는 침대에 누웠을 때 발이 문을 향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풍수지리적으로는 침대 위치로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을 선호합니다. 화장실은 습한 공간이어서 좋은 기운이라기보다는 나쁜 기운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침대 배치는 화장실 근처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침대 위치가 만약에 북쪽이었다 하는 친구들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각각 머리 방향을 어느 쪽에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풍수지리 사상이라는 것은 땅속의 기의 흐름을 파악해서 좋은 터, 명당을 찾으려는 사상, 즉 방금도 어떤 곳이 명당인지, 그래서 명당을 찾아서 살면 좋겠죠. 그래서 이 풍수의 약자는 바람을 맞고 물을 얻는다. 그래서 자연과 함께하는 사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과 양의 오행설, 그 다음에 땅이 어머니다. 지모사상, 대지모사상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땅이 어머니를 비유할 정도로 신성하게 땅, 자연을 연결하는 사상 등이 결합돼서 발전한 사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풍수지리 사상에서는 집터를 어디로 할지, 마을을 어디에다 할지, 도읍을 어디에 할지 등등을 관심 있어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배산 임수형을 선호했는데요. 즉 등배, 그러니까 산이 뒤쪽에 있고 등 쪽에 있고 물수, 마주할 임, 그러니까 등 뒤, 그러니까 산이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앞에 있는 마을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당은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을 중시했습니다. 배산임수는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북쪽에 산이 있으면은 겨울철 차가운 바람, 북서 계절풍을 차단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물이 있으면은 예전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물이 있기 때문에 농경지로 이용 가능했고, 그 다음에 그 하천 같은 경우 예전에는 물 마시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농업용수를 썼고요. 그 외에도 뒤에 산이 있으면은 땔감, 예전 사람들은 땔감을 사용했잖아요.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도 사용하고, 산에서 나는 각종 임산물, 버섯, 이런 산나물 등등도 확보했고, 또 산이 뒤에 있고 물이 앞에 흐르고 있으면 외적 방어에도 유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고 문헌을 통해 보는 조상의 국토관 보면은 조선 전기에 만든 책과 조선 후기에 만든 책이 차이가 있어요. 먼저 조선 전기에는 국가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국가가에서 주도로 제작을 한 국가에서 만든 지리지 관찬 지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 지역별로 세세하게 백과사전처럼 서술해 놓은 백과사전식 서술을 이용했고요. 대표적인 책이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제 실학자들이 실용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개개인이 만든 지리예요. 그래서 관찬이 아니고 국가에서 만든 관찬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든 사찬 지리지입니다. 그래서 국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국토관이 확립됐고 대표적인 책들이 아래 있는데 이 중 안에 택리지라는 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조선 전기 후기에 어떤 책들이 있었냐 이렇게 굳이 암기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이 중 안에 택리지라는 책은 중요하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안에 택리지에는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복고총론이라는 이 파트에서는 가거지, 사람이 살기에 좋은 지역의 4가지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명당인 곳,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리, 이득이 생기는 곳, 그래서 배와 밀접 교류하기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인심이 좋은 곳, 그 다음에 자연이 수려한 곳, 이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택리지에서 가거지의 4가지 조건은 지리, 그 다음에 생리, 경제적으로 유리한 곳, 인심이 좋은 곳, 그 다음에 자연 경치가 좋은 곳, 이런 4가지가 사람이 살기에 좋은 4가지 조건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예시에서 이런 예시가 나왔을 때 각각 이 4가지 조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볼게요. 골 가나의 판세가 한양갑 사이에부터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이 많다. 즉 한양갑 사이 정도로 명당이다. 그래서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이 많다. 명당과 관련된 건 지리였어요. 그 다음 땅이 넓어 마을이 배가 또 관광하다 물자리에서 이득이 생긴다. 이득이 생긴다는 것은 생리였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